이제 기말고사 범위를 들어갑니다. 범위는 여기 63페이지부터 끝까지입니다. 자, 여기 화학 변화 단원에 4단원, 큰 4단원 책에 그 중에 산과 연기 중화 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이 무엇이고 연기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어떻게 중화 반응할 수 있는가, 중화 반응은 어떻게 알아보는가,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산성과 염기성 이게 먼저 나오는데, 그러면은 산은 뭐고 염기는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막 정의, 특징, 예시, 이온화, 공통점 이런 거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게 아주 기본적인 산과 염기의 정의입니다. 요거는 아레니우스라는 과학자의 정의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학년이 지나가서 화학원에서는 뭘 배우냐?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이전 교육과정 화원에서는 루이스 정의도 가르쳤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요건 아예 없어졌고 얘는 그냥 화원 가서 배우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걸로 문제를 굳이 안 내도 되기 때문에 브랜스테로리 정의는 화원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봅시다. 자, 정의 산, 이거 중학교 때 배우면은 그냥 수소 이온이 있는 물질, 그 다음에 염기는 수산화 이온 OH-가 있는 물질, 이렇게 배울 건데, 자, 아리누스 정의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수용액, 그 다음에 여기에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이온화하여 수용액에서 이온화해서 뭐를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수소 이온이겠죠. H+. 그러니까 수용액에서 이온화하여 수소 이온. 그러니까 수용액, 이온화, 수소 이온. 요 세 가지가 꼭 들어가 있어야 올바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기의 정의를 보면은 똑같습니다. 자, 수용액에서 또 이온화하여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수용액, 이온화, 뭐를 내놓는 물질이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산화 이온 OH-를 내놓는 물질이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왜 이래야 되냐? 자, 우리가 NaOH를 보면은 염기다. 염기가 맞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C2H5OH 이거는 염기인가?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아마 배우는 염기의 성질 중에 뭐 쓴맛이 난다, 단백질 녹인다, 뭐 이런 게 있을 건데, 그런 걸로만 비교해봐야 됩니다. 알코올, 수산화트륨은 손에 못 대니까 비누, 염기성 물질인 비누를 손에 갖다 대면은 단백질이 녹아서 미끌미끌하다. 그리고 세수하다가 비누가 혀에 닿으면 쓴맛이 난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알코올을 우리가 먹어볼 순 없으니까 손에다 갖다 대고 비비면은 미끌미끌하지가 않습니다. 염기가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NaOH는 물속에서 Na 플러스와 OH, 물과 만나면 이렇게 분리, 이온화가 되는데, 이 OH- 있죠. 근데 이 알코올은 물에 들어가도 이온화가 안 되고 이대로 있습니다. 따라서 염기가 아닙니다. OH가 있다고 무조건 염기인 게 아니라, 여기 나온 정의대로 수용액에서 이온화가 돼야 합니다. 이온화라는 거는 두 개의 이온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두 개에서 세 가지의 이온으로 분리되는 거를 이온화라 그럽니다. 물에 들어갔을 때. 자, 그러면은 각각의 정의, 이건 중요합니다. 자, 특징으로 가봅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우리가 이게 산성인지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맛인데,
사는 신맛이 납니다. 뭐가 있겠어? 레몬. 레몬에는 신맛이 나는, 레몬 신맛이 나죠. 그거 산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2번.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다 중학교 때 한 겁니다. 자,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이거는 앞 중간고사 범위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에 반응식을 보면은 마그네슘을 염산에 집어넣으면은 MgCl2라는 물질과 수소기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탄산칼슘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기체 발생한다. 자, 꼭 탄산칼슘이 아니라 그냥 이름 중에 탄산 땡땡땡 이런 식으로 탄산 뒤에 이렇게 탄산 머시기 이렇게 붙어있는 놈들은 전부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자, 요거랑 반응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란 껍질에다가 염산을 뿌리면은 거기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란 껍질은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응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CaCl2와 물과 CO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CO2가 기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산의 성질. 뭐 아마 중학교 때는 뭐 리트머스 종이를 어떻게 변화시킨다 뭐 이런 것 배웠을 텐데 그거는 여기 보면은 지시학 배우죠.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염기의 성질입니다. 첫 번째, 아까도 맛이 나왔으니까 여기도 맛이 나오겠죠. 염기는 대부분 쓴맛이 납니다. 쓴맛. 그래서 비누를 혀에 대보면은 씁니다. 단백질을 녹인 성질이 있어서 손에 닿으면 미끈거린다. 그게 이제 손에 이제 피부가 살짝 녹아서 이게 그 지문 사이를 메꾸게 되니까 마찰이 없어져서 미끄러지는 겁니다. 예시는 그냥 쭉 보면 되겠습니다. 염기를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예시입니다. 그냥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자, 산의 염기의 산에는 어떤 게 있는가? 염기는 어떤 게 있는가? 이거 식에 대한 내용인데 다 외워야 됩니다. 염산은 AgCl, 황산은 H2SO4, 질산은 HNO3, N입니다. N. 탄산은 H2CO3, 아세트산은 C3COOH. 이렇게 되는데 얘들이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추가로 그냥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왜 이걸 보여줬냐? 여기 지금 보면은 있습니다. 얘들 이름이 황산이온, 질산이온, 탄산이온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덩어리가 묶여서 이온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생긴 거는 이렇게 쓴다는 정도는 알아 놓으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염기의 종류입니다. 수산화칼륨,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슘, 암모니아수, 수산화마그네슘.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름입니다. 칼륨,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뒤에 수산화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앞에 지금 금속을 적고 OH를 뒤에 적었습니다. 요 정도는 알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우리가 얘를 배울 때는 분명히 이렇게 배웠는데 왜 이렇게 적을까? 자, 암모니아 자체는 기체입니다. 이 자체가 염기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물에 녹았을 때 얘가 이제 반응식을 보여주겠습니다. 요거 식으로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기체라서 물에 녹여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는
이렇게 얘는 2 플러스 얘는 이렇게인데 얘는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알겠고 얘는 우리가 암모늄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암모늄 이온. 그러니까 암모니아 NH3 자체는 우리가 NH3로는 아레니우스 정의가 왜 염기가 되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수를 쓰는 거고 NH3가 염기인 걸 설명하려면은 여기서 배우는 브랜스테롤이 정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울 때는 암모니아 수, 그러니까 물에 녹은 상태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물에 녹으면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물에 녹았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야? 여기는 어디 갔노? 여기 H 플러스, 그러니까 물에 녹으면 무조건 수소이온이 나옵니다. 수소이온과 나머지는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음이온이죠. 수소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한다. 그러니까 음이온의 종류를 보면은 어떤 산인지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염기는 뭐야? 물에 녹으면 공통적으로 OH-가 있겠죠. 그래서 수산화 이온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남은 건 전부 양이온이니까 양이온. 그러니까 양이온의 종류만 알면은 염기의 종류도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이 둘의 공통점. 물에 녹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전부 다 나눠지니까 얘들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전해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전해질은 뭐였어? 물에 녹아 전류가 흐른다. 할 수 있겠죠? 자, 요까지 해서 이제 산과 염기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의 산성물질과 염기성 물질 보면은 많이 쓰입니다. 과일. 대부분 과일은 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맛이 나는 과일이 되게 많죠. 식초. 이건 먹어봤으니까 알 거고, 탄산음료. 신맛이 안 나는 거는 탄산음료에서는 일단은 탄산 자체가 되게 약한 산이기도 하고 각종 향료로 맛이 가려집니다. 김치, 우리가 유산균 이렇게 부르고 이런 이제 그 발효가 되면 산이 생성됩니다. 자, 해열제, 이건 모르겠네. 진통제, 이거는 약마다 다르긴 한데 그 안에 들은 성분을 보면은 약간의 산이 들어 있습니다. 자, 주변에 염기성 물질, 비누, 너무 쉽다. 이거는 제산제, 산을 제거하는 물질. 산을 제거하려면 염기성이 돼야 되니까 제산제는 염기성이고, 주성분이 위에 나오는 수산화 마그네슘입니다. 수산화 마그네슘. 염기 맞지? 치약. 쓴맛 나지? 하수구 세정제. 먹어본 적은 없지만 여기 예시로 나와 있죠. 머리카락을 뚫을 때 쓴다. 머리카락은 주성분의 단백질이니까 그걸 녹이는 강염기겠다. 제빵용 소다. 이게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NaHCO3인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정의에서는 산인지 염기인지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확실한 거는 염기인 거를 염기다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염기입니다. 염기. 자, 다음 페이지. 자, G시합과 pH. 요거도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색깔 외우는 거. 자, 지시약 땡땡 색변화로 용액의 액성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판단하게 해주는 물질이다. 액성에 따라서 색이 변한다. 자, 용액의 액성이란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산성, 중성, 염기성. 요렇게 이제 산성, 중성, 염기성이 용액의 액성입니다. 자, 페놀프탈레인, 메틸오렌지, BTB, 리트머스지. 약어를 혹시나 수업하다 내가 약어로 부를 수 있어갖고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다 있네. 있을 거는. 자, 페놀프탈레인은 우리가 강염기를 쓸 때 보는 건데 염기성에서
빨간색이 나옵니다. 우리 뭐 붉은색으로 외워도 되는데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산성과 중성에서는 무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메틸 오렌지는 자 이름이 오렌지가 들어갔으니까 중성에서 주황색이 나옵니다. 그 다음 산성에서는 빨간색이 나오고 염기성에서는 노란색이 나옵니다. 그 다음 BTB는 여러분이 많이 중학교 때 많이 써봤을 건데 중성에서 초록색이 나옵니다. 자, 산성에서 노란색, 염기성에서 파란색인데 이거 외울 때는 무, 빨, 주, 노, 초, 파 순서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페놀프탈레인, 메틸오렌지, BTB 순서대로 무무, 빨, 주, 노, 초, 파 쭉 외우면은 끊으면 되겠습니다. 한번 적어서 다시 봅시다. 자, 무무, 빨, 주, 노, 초, 파. 자, 요까지가 페놀프탈레인, 요까지가 메틸오렌지, 요까지가 BTB 쭉 연결되겠습니다. 해서 붉은색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빨간색으로 외우는 게 좋은 게 이렇게 연결해서 외울 수 있습니다. 색깔 다 외워야 됩니다. 오늘 외울 거 많습니다. 자, 리트머스 G는 이제 뭐 산성에서 이거 있죠. 색깔 변하는 거. 응? 이게 파란색이 붉은색 이게 산성일 거고 염기성에서는 붉은색이 파란색으로 변할 겁니다. 중성은 보라색인데 이게 아마 리트머스 G가 아니라 리트머스 용액이어야 이제 중성에서 색깔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확실한 거는 여러분이 배운 거는 요거랑 요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천연지시약. 이 중에 써본 거 있을 건데, 양배추. 자주색 양배추. 붉은색 장미꽃, 포도 껍질, 검은 콩 등 추출한 용액은 액상에 따라 색이 변함으로 지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 뭐, 수국도 산성일 때는 무슨 색, 뭐, 염기성일 때는 무슨 색, 토양의 산도에 따라서 색이 변하기도 하니까 사용할 수도 있겠죠. 뭐, 추리 만화 소재로도 꽤 쓰였습니다. 양배추 지시약 만드는 거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해볼 건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삶으면은 고무 썩는 냄새, 고무 타는 냄새? 이상한 냄새 나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고생만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냥 페놀프탈레인이나 메틸오렌지 이런 지시약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지시약과 같이 나오는 게 pH라는 용어인데 원래는 이거 독일어입니다. 폐하라고 하는 건데, 그냥 영어로 써도 됩니다. 파워 오브 하이드로젠에서, 이거는 굳이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H 플러스의 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액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농도를 간단한 숫자로 나타낸 것.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pH라는 값 계산은 이거 로그 배워야 됩니다. 상용 로그입니다.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농도인데 여기 또 농도가 뭐냐면은 몰농도입니다. 몰농도는 화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pH를 계산하라까지는 우리가 시험에서 나올 수가 없고 어차피 로그도 아직 안 배웠으니까 없고 그냥 pH를 서로 비교하는 내용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용액 속 H 플러스의 농도가 클수록 산성이 농도가 지날수록 산성이 크다, 강하다, 산성이 강하다. pH 값은 작아집니다. 왜냐하면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자, pH가 1만큼 낮아지면, 그러니까 pH가 1만큼 줄어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pH가 2에서 1로 변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H 플러스의 농도 10배 커진다. 반대로 갑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자, pH 측정은 만능 pH 시험지, 뭐 종이에다가 하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 pH 미터, 이거는 유리전극 쓰는 건데 기계입니다. 기계로 그냥 넣고 누르면은 지가 계산을 해서 pH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pH를 확인할 때는 항상 온도가 25도씨여야 됩니다. 자, 25도씨에서 pH가 7이면 중성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7보다 작으면은 산성이다. 그러니까 pH가 낮을수록 산성이고, pH가 7보다 크면은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산성일 때 H 플러스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염기성일 때 OH 마이너스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화원 과정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물이 그냥 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물 속에서 얘랑 요거 화원 과정입니다. 이렇게 분리되는데 얘가 우리가 얘기하는 H 플러스입니다. 수소이온 양성자라서 단독으로 존재 못해서 물에 붙어서 저렇게 플러스 이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물 속에는 얘랑 얘가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자, 중성일 때는 우리가 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양이 같습니다. 자, 근데 뭐를 산성이라 하는가? 이 H 플러스가 OH 마이너스보다 많으면 산성, 염기성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같을 때를 7이라 넣었을 때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염기성이 되는 이유가 이 수소이온의 양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OH-는 생각을 안 해. 그냥 H 플러스가 얼마나 있는가로 결정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요거 25도씨에서 배우는 이유는 25도씨에서만 이게 성립이 됩니다. 보통 시험 문제, 화원에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25도씨라고 딱 깔아놓고 주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게 없는데, 그래도 하나 알아놔야 되는 게 25도씨에서만 중성일 때 pH가 7이 되는 겁니다. 온도가 바뀌면은 중성일 때 pH가 7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25도씨를 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주변 물질의 pH 해서 이것저것 나옵니다. 그냥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이런 거구나, 이런 건 이런 거다 그냥 보면 됩니다. 자, 산과 염기의 세기. 자, 산 또는 염기의 종류에 따라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 정도, 이온화가 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이온화 정도로 적지 말고 이온화 되는 정도. 다르다. 따라서 수용액에서의 산 또는 염기의 이온화도에 따라 산, 염기의 세기를 구분한다. 자, 요건데 요거 개념이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요게 마지막입니다, 오늘. 자, 요거는 어디 나오냐면은 화투에 나옵니다. 화투에도 이제는 안 나올 것 나오네. 나옵니다. 자, 이온화도라는 건데 알파로 씁니다. 자, 요거는 용해된 용질의 양 분의 이온화된 용질의 양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분모는 용해된 용질,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산염기가 전부 액체가 아니야. 저희라, 그러니까 산 자체가 산성을 띠는 게, 이 자체가 산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얘들은 물에 녹았을 때, 아까 얘기했지, 물에 녹아서 수용액에서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가 돼야 된다는 거였으니까 일단 물에는 녹아. 그러니까 염산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잘 녹습니다. HCl 염화수소 기체인데 물에 잘 녹습니다. 황산도 H2SO4 액체입니다. 얘도 물에 잘 녹습니다. 얘들이 이제 물에 녹았을 때 물에 녹은
녹은 것 중에, 안 녹는 거 말고 녹은 것 중에서 이온화가 얼마나 되는가, 요거를 계산하는 건데, 이 알파라는 값은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값이 0이면은 우리는 이거를 비전해질이라고 부릅니다. 알파 값이 0이 되려면은 결국 이온화된 용질이 0,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온화된 용질이 0이 되는 겁니다. 이온화가 안 되는 거니까 비전해질. 그러면은 알파가 무조건 0보다 크면 이거는 전해질인데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 우리가 강산 또는 강염기라 부르는 게 있고 약산, 약염기라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강산과 강염기는 이 이온화도가 거의 이거 물결 두 개는 우리 수학에서 이거랑 비슷합니다. 근사값 거의 1에 근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0은 아닌데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세트산인데 얘의 알파 값이 0.003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HCl 알파 값이 0.97입니다. 대략 300배 차이 나는 거, 300배 이상 차이 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1000개를 녹였을 때 HCl은 H 플러스가 한 번에 최소 970개가 나와. 근데 CH3COOH 아세트산을 1000개를 녹였는데 H 플러스가 한 번에 3개가 나와. 그러면은 H 플러스가 반응을 하는 게 우리가 산이 반응하는 거니까 한 번에 얼마나 반응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 걸 보는 건데 이게 이제 과일 가게 사과를 파는데 각각 A 가게, B 가게가 있고 이 둘 다 사과 1000개씩 팔어. 근데 장사 전략이 다른 게 A 가게는 1000개를 다 깔아놓고 팔고 B 가게는 한 번에 창고에다 다 넣어놓고 한 번에 3개씩만 꺼내놔. 그리고 이 3개가 다 팔리면 또 다음 걸 꺼내. 그러면 손님이 오는 게 이제 반이라 하면은 손님은 A 가게에 바글바글 몰리겠지. 왜? 개수가 훨씬 많고 안 기다려도 되니까. 그래서 빨리 되는데 B 가게도 뭐야? 뭐 천천히 그냥 사가 되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사고 이러니까 팔리긴 팔리는데 좀 천천히 팔리겠죠. 그러니까 뭐야?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1000개 다 파는데 파는 속도가 A 가게가 훨씬 빠르고 B 가게가 훨씬 느리고 그 차이입니다. 반응은 다 일어나. 근데 속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 번에 반응할 수 있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A 가게가 강산, 강염기, B 가게가 약산, 약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앞에 거에서 우리가 여기 이 중에서 대충 나눠는 드립니다. 자, 강산, 염산 있고 황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산도 강산입니다. 그 다음에 탄산, 약산입니다. 아세트산도 약산입니다. 자, 강염기. 그 다음에 수산화칼슘도 강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수, 수산화 마그네슘. 이렇게 약염기인데, 자, 이 이온화도의 얘기가 왜 나오냐면 CaOH2, 수산화칼슘에서 이게 계산하기 좋은데, 수산화칼슘은 물에 더럽게 안 녹습니다. 수산화칼슘 물에 진짜 안 녹는데, 그러면 물 안 녹으면 이거 약염기 아니냐 싶은데 물에 녹은 게 그러니까 1000개 중에 뭐 한 개, 1000개 중에 한두 개 녹는데 이 한두 개가 무조건 이온화됩니다. 100%. 녹은 거는 100% 이온화됩니다. 그럼 뭐야? 녹은 거 콩만큼 그 중에서 전부 다 이온화되니까 이온화도가 거의 1에 가까운 그러니까 강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수산화칼슘 물에 녹인 게 석회수입니다. 우리가 산과 염기를 강약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일단 사람이 먹을 수 있냐 없냐로 보면 됩니다. 강한 거는 먹으면 바로 몸이 위험해지니까 안 되고 약한 거는 이제 몸에서 혈액이 반응을 해가지고 이 산과 몸에 들어온 산과 염기를 중화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강산은 위험한 게 한 번에 반응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이걸 하라고 또 시켜. 근데 조금 들어오면은 그냥 하는 김에 같이 하면 되는데 한 번에 막 열을 치를 한 방에 줘. 그러면 처리할 수 없으니까 우리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산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반응을 조금씩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커버할 수 있는 양이 나오는 거고, 강산 강연기는 한 방에 다 틀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커버를 할 수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몸이 안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강산과 강연기를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산연기의 종류에 따라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 되는 정도, 이온화가 많이 되면 강산 강연기, 이온화가 안 되면 약산 약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액에서 산이나 염기의 이온화도 밑에서 배운 거, 그거에 따라서 산의 세기를 구분한다. 어느 게 강산이고 어느 게 강연기인지 구분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왜 산성과 염기성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